바로 계시는 우리 조석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균현 작가의 조성구입니다. 저는 저희 강균현 작가의 40년사를 한 4곡, 5곡지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해봤습니다. 서장에서는 1987년 9월 19일에 강교장남 민족문학 작가의 협의회가 띄워진 가정과 정세적인 변화. 저는 강주전남문화운동의 전개에 대한 토론은 준비해온 토론을 읽으면서 그걸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구 강주전남 작가의 상림이사의 발표 자료는 잘 읽었습니다. 적기란 틀어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주 작가의 30년사는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강주 작가에 이어 30년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강주 문학의 변화입니다. 순수 문학에서 참여 문학으로 심도 깊은 발전과 대한민국 문학사에서 올 문학으로 한 획을 그은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을 매듭짓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한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문학에서 강주 작가에 의해서 역할입니다. 문학판에서 의식 있는 단체라는 평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시대를 잘 담아내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문학을 강장으로 소환하고 집단 문학으로 자리매김한 점을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올 문학은 한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긁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지나온 시간 동안 견뎌온 강주 작가 회의가 80년 당시에 아무라보다는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실정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시아문화 페스티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아문화 잔치가 강주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 작가가 배제된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학은 시 장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 동화, 희곡, 시나리오 등의 분야도 문학입니다. 아시아문화 페스티벌 강주 작가 선언문에서조차도 장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아와 세계의 시인과 작가들은 2018년 이렇게 시작이 되었었죠. 진정한 아시아문화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는 강주 문학판이 나아갈 길은 정말 이러한 모든 장르가 더불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입니다. 강주 작가에 의해서 명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족이라는 단어를 뺀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듣고 있었던 소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외칠까요? 뭐라고 하시냐? 자, 하나, 둘, 뭐라고? 운동의 장르별 활동 두 번째로 할 건데요. 먼저 우리 발제자 선생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학술연구팀의 교수님이셨고 현재는 나산 실용예술중학교의 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정유아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문화평론가이고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대표이신 우리 김도율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인천 아트플랫폼 학예연구팀장님이시고 광주 영화영상인연대 이사님이십니다. 우리 혜진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자로는 우리 이규현 선생님께서는 지금 담양 의원이신데 지금 급히 경북으로 출장 가셨다고 해서 자료적으로 대체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도경진 선생님, 자 노동 현실과 동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윤이라고 하는 판화가 이 사람과 그 안에 임세택, 오경왕, 강명희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시인 김지아 그리고 김윤수 미술평론가 이 여섯 명이네요. 6명 정도가 말하자면 모의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전단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자기 재학급 때는 이 학생들을 중앙정보부죠.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시도 못하고 바로 중앙정보 공안실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폭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1969년입니다. 그로부터 딱 10년입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현실과 다른 전이 이제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 뭉치었던 의식 있는 작가들이 현실과 다른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시를 열게 됐죠. 86년까지 이렇게 전시가 됐었는데 그 당시 그 작품들은 정말 충격적이고 특히 시각적인 것은 효과가 굉장합니다. 문화에서 그럴 정도로 기억이 나고 광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는 아까 그 현실과 동일이 1969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현실과 반응이 10년 후에 1980년 무렵입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성남 작가가 중심이 돼서 최열 평론가죠. 광주에서는 1979년 8월 달에 광주 자유미술인 협의회가 결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 미술운동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진보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포인트가 그 다음에 보면은 에포크회 사건인데요. 에포크회라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추상미술 그룹입니다. 근데 묘하게 이 에포크회 회원들하고 또 뭐 이금표, 신경호, 이목상, 홍성남, 최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을 해가지고 또 역시 두 번째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광주 경찰서에 이렇게 철거가 되고 그때 이제 김동국 회장이 잡혀가서 고초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광주 미술운동의 이제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미술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자역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광자역은 85년 12월에 광문협이 창립이 됩니다. 광주 민중문화협의회죠. 그러면서 광주 자유미술인 협의회가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 유명한 시각매체연구소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약자로는 시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했던 홍성남, 백은일, 박광수, 홍성민 이런 작가들이 말하자면은 평양에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이 이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진보 미술 북쪽이나 저희 쪽이나 실은 조금은 정리가 되고 제가 80년대에 들었던 가요 내용은 대중가요, 민중가요 이 형태가 아니라 해방가요, 노동가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중가요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김민기 선생인가요? 그 양반이 했던 89년도인가
구집의 메아리라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민중가요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민중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요를 쓸 것인가, 어떤 호칭을 쓸 것인가, 민족예술, 대중예술 그 형태도 분명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태원 선생님이 했던 그 발제문에서 한글 형태만 하다 보니까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87년 이전에 77년부터 87년 것이 10년이 또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구판에 있고 하는 강조에 움직이는 것을 하고 있고 단체를 갖고 있는 팀이 한 50여 개가 되는데 그런 조사가 좀 미흡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다면은 저는 이제 북쪽음악을 참 좋아하는 쪽인데 우리가 민족음악 남쪽에서는 전통음악 국악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민족음악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악기 이름을 저희는 국악기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민족악기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런 용어 정리들이 좀 저희들은 이제 책자에서 한 번씩은 이제 돌출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망이라는 형태에서 저희가 민족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제안하고 싶은 게 이 많은 이야기들을 40년의 이야기들을 그 무대 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그 많은 판화들 걸개 그림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역사들 지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글 쓰신 분들 초창기 때 있었던 그 많은 글들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마당도 하나 하는데 판굿 하나 하는데 저희들이 이쪽 저쪽 휘웃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강주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민중을 이야기하고 민주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큰 공간 하나 조그만 공간이라도 좋으니 그 모든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꼭 우리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서 꼭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도 될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운동장을 좀 지워주시고요. 제가 이 문건을 쓰면서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 과거를 저희 기억의 의존에서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 문건을 참고하시고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자 문화회 마당은 8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만들 당시에 저는 노동자였습니다. 휴업을 퇴학당하고 부도를 갔다가 나오니 그 전에 저랑 함께 마당을 만들어 보았던 4명의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모임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5명이 노동자들이 모임을 만들게 됐던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주로 이제 Y 6층에서 출입구에 있는 반 지하에서 사무실 겸 활동실을 만들면서 활동을 했는데 8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 했던 마당극이 아니라 노래, 율동, 여러 가지 장르의 것들을 제안받게 되고 현장 문선대라는 이름으로 86, 87, 88 독차를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났던 마당극이 타오르는 현장이라는 마당극이었고 그때 즈음에서 만들어진 테이프가 동지연이가 있다라는 테이프인데 이걸 만들 때 여러 민문연, 여러 매체 활동가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도움을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지원보다는 연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혜자로서의 저희 입장이 아니라 함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차원의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연대라는 연대성을 굉장히 용기를 많이 받았고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저는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그 지식인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이게 노동운동이나 노동자 운동을 확대시키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고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어주는, 즉 삶과 일치된 생활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곽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활동을 하시는 다른 문화운동의 활동가들하고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89년을 접어들면서 여러 매체들이 생깁니다. 노동자, 저희 마당과 전문으로 하게 되는 일본 마당, 노래패, 문학패, 율동패, 뭐 이런 패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노동자 문화운동 연합회라고 한 노문원을 만들게 됩니다. 노문원이 한때 한 3, 4년 동안에는 정기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93년 이후로 급격하게 주체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리더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노동자 문화운동에 틀어짐이 좀 생기게 되었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조합의 위원장을 하신다거나 민주노총의 지부장을 맡는다거나 뭐 정치운동을 하시는 정의당이나 민주당을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6, 7년을 굉장히 깊이 불길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삶과 자신의 운동성을 많이 경향시켰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감히해보여 봅니다. 그리고 서토는 제가 99년도에 학교에 들어가서 서토가 만들어졌었고 서토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서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토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바로 1세시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세시간은 지금 어쨌든 총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청중부와 토론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세시간과 3세시간을 끝내면서 함께 아울러서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상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학습을 일정 정도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교육을 받고 투입된 그런 경우에 같이 신랑을 들어갔던 동기인데요. 지금도 열심히 이제 하시고 계시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5월 거리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4.16 추모문화제를 하면서 100명 정도가 풍물회에 모아서 이렇게 큰 대규모 구슬을 했었는데 굉장히 풍물 치는 분들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도 굉장히 이렇게 도우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게 다른 장르보다도 더 부천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토론 때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감히 옆자리에 앉을 수 없는 우리 박철우 선생님 모셨는데요. 광주 전남 미술인 공동체 발기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족미술협회 초대 회장님이셨고요. 5월장 그렇게 해서 지금 40년이 됐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98년도에 저희 전남도에서 2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근데 30주년 행사를 못했어요. 올해 이번에 하게 됐는데 87년 6.29 이후에 이제 변화가 와요. 이제 사회적 변화도 오고 정치적인 변화도 오고 우리 이제 문화운동 팀에서도 변화가 와가지고 논의 끝에 나온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강전남 민중문화운동 협의회가 발족이 돼요. 그때 이제 발족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즈음에서 제가 생리를 위해서 세차장을 하는데요. 세차장 제목이 품위 세차장이었습니다. 품위를 가지고 세차장을 하자 이런 원리로 품위 세차장을 하고 그게 다행스러운 건지 지금 모르지만 YWC 뒤에가 그 세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운영위원장이 초대 박효선 씨가 어땠어요? 근데 박효선 씨가 그 아버님이 그 공무원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박효선 씨가 평생을 죽기 전까지 그 가족들 때문에 엄청난 그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에요. 아버지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만큼 그 정보기관에서 그 우리 운동 보는 사람들 안전하게 집요하게 우리 못 살게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박효선 씨가 그 집안일 때문에 압력이 들어가서 못하고 제가 이제 했죠. 그래서 저는 갔다 오니까 이제 수시로 회의를 거기 세차장에서 운영하면서 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활발히 활동을 했었죠. 아마 그 각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장르가 신명 투박이 미술패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다시피 홍성남파, 김경주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사실로 얘기합시다. 부끄러운 일인데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냥 우연찮게 이제 과학대가 해체되면서 제가 이제 82년도 신명을 만들었는데 신명인들이 신명 단원들이 이제 그 갈릴리라고 이제 그 무신교에서 활동했던 팀들하고 흡수해가지고 전남대학교 탈출반에서 합류해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저희들은 마당 근무만 하게 됐죠. 그냥 우연찮게 자연스레 마당을 하게 됐고 그리고 84년도에 이제 박효선 씨가 연극반 출신이라서 당연히 자기는 무대극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불문의로 돼가지고 신명은 마당극을 하는 어리패 토박이는 연극 무대극을 하는 극단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여기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이 마당극 유명한 배우 꽁치 씨가 나오고 김혜정 씨가 지금 토박이 대표로 지금 나와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87년도, 88년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울에서는요, 여기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그 예촌이 62년도에 박정희가 자기를 지지하는 직능 단체를 만든 게 예촌입니다. 그러니까 예촌은 태생적으로 강변단체였어요. 그래서 문화에서 관련된 예산을 예촌이 독식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문학 쪽에 이제 진작부터 이제 이렇게 진보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었죠. 김지아를 유시해서 고은 선생이라든가, 황성영 씨라든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작을 한 게 바로 민예촌입니다. 민족예술인 총연합이 88년도에 생기고 그 밑에 이제 각 국가가 다 생기죠. 각 국가가 한 10여 개 국가가 생기죠. 뭐 미술, 문학, 원고 다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다음에 우리 민족국 운동협회 그다음에 국위원회도 있었고요. 국가위원회가 사진도 있었고 건축도 있었고 영화 있었고 이렇게 해서 10여 개 단체를 가지고 활발히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명시공이 이제 48년도부터 진보를 표방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생기고 보수를 표방하는 예촌이라는 단체가 이 두 개의 단체가 한반도 남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강주 민예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목적이라고 있어요. 민예촌이 만든 목적 여기 좀 있는데요. 이 목적은 법무 민예촌 목적이나 각 지회에 있는 목적이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 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들의 사무 연대 및 공동 실천을 통하여 민주 삶에 기초한 민족 문화 예술을 건설함으로써 종계 자주
민주, 통일에 기여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남북 문화교류 추진, 문화예술 진흥비 확보, 예술 관계법 개정 등을 요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80년 이후에 이제 5.18 알리는 이런 작업을 각 장르도 이제 많이 다 했고 또 다른 장르에 지금 발전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공연 쪽만 얘기를 하자면 제일 먼저 토박이가 오랑꽃을 들고 캐나다, 미국 그 7대 도시를 순회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금이 여우를 가지고 또 7대 도시를 순회한 적이 있고, 그리고 월별 실명이 일본을 6대 도시를 한 달 동안 순회해서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토박이하고 실명이 국내는 물론, 국내도 그때 당시에 토박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상도 쪽에 엄청나게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하원부 10년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대표로 했을 텐데요. 우리 형이 별별 일 없이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한테 차 하나 사다 했어요. 봉고 12인승인가 15인승인가 그 사가지고 우리가 버스값, 우리가 다니는 버스값만 줄 테니까 그럼 운영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우리 형이 한 2년간을 그 작업을 했어요. 하도 경상도 시에 오면 이만해가지고 해나는 소품 악기 짐이 많아가지고 버스 내리면 택시 타고 막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공연을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장르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제가 민해청 회장할 때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장이 그 문화예술회관 현장 자리가 4급이래네요. 4급 서기가 4급인데 그 자리를 개방형으로 하면 민간인 개방형으로 하면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은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기다려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민해청 초대 사무실장도 해보고 4년간 민해청 이사장도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10여 개 장르가 있는데 각 장르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다른 장르 사람이 참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상호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기 장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장르가 하는 행사 같은 경우도 적극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농촌 지역에 나가서 마을 단위로 분야의 중심으로 해서 연구 지도를 하고 또 전국 이렇게 대회를 광주 대회를 열기도 하고 전국 대회를 열기도 했었고 노동자, 일반 학생 이런 교육을 했었던 그러면서 조금만 공연을 만들어내거나 했던 작업들이 있었어요. 이런 작업들도 좀 정리가 되면 굉장히 소중하겠다 싶고요. 아주 마지막 거의 방문엽 시절 마지막이었던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때 토박이 신명, 노래패 친구 이런 연인 쪽하고 모여서 만들었던 바비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이 방문엽의 공연예술팀이 전체 다 모여서 만든 노래와 집체극 동시이었는데
그걸 같이 만들어서 농촌을 이렇게 돌았던 그 기억이 나고 그때 연주를 맡아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엄청나게 깨졌던 힘들어했던 그 김도일 선배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요. 그때까지가 아마 이제 가무협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 40년사 안에 이제 좀 노관하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때 왜 그러면 아까 유말신 선배님께서 지금의 현 미래총 식구들은 그 소통이나 끈끈함이 잃었어요. 사실은 오지도 않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없는데 왜 그런 거 없을까? 그럼 그때는 왜 이렇게 끈끈하게 모여서 했을까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미래총이 풀어가야 되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가장 큰 목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되면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총이 지원 사업이나 각 단체에 또는 미래총에 지원 금융권을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든 아니면 기금이든 어떻게든 확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만 위한 기획자나 기획 단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방금 김만신 선배님 말씀하신 미래총 회원들의 소통과 그리고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광주 또는 전국 어떤 문예 또는 예술, 문화예술 전반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선 선배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박효선 선배님은 오래 활동했던 내용을 저희 후배들한테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저희들 후배들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나중에 그런 질문을 후배들이 좀 했었습니다. 그때 그 80년 당시에 그렇게 참혹하고 무섭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5월 지금 여기 보면 토론 자료에 보면은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벌기대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벌기대를 기획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박효선 선배님이 단 한마디로 광대, 딴따라 그리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저희 후배들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총 사람들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정 역시도 80년대 중후반 광주 위주로 문화운동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굉장히 감사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시죠? 김윤규 이사장님 모셔서 축하의 말씀 한번 더 듣겠습니다. 저는 안 하기로 했는데요. 마이크 잡으면 이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광주문화운동이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거죠. 그동안 많은 분들의 생각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화 과정에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세미나도 그분들의 그리고 여기 계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준비하러 가시나요? 혹시?
저희 그 40주년 기념 세미나에 첫 세션에 사인을 맡게 된 저는 이현미입니다. 민초의뢰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리의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의 시간들을 좀 갖고 또 정리 주체도 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동안 아까 이제 저희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도 좀 밝혀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이제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현재성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이 세 분 토론자들 공이 좀 불만스러운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 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토론 이후에 또 그 지역문화운동의 장드발 활동 2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더 나눈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불편한데. 제가 지금 나이가 53세 됐습니다. 아까 어떤 선배님이 여쭤보셔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은 그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앙코르 커리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잘 나갔던 시절을 다시 이렇게 현재로 끌어오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는 수입이며 아니면 뭐 어떤 삶의 의미며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까지를 다 끌어오자는 그런 이야기로 50대가 되면은 그 앙코르 커리어라는 그런 단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문화운동 40주년 됐기 때문에 10년 후에 그렇게 앙코르 커리어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40주년 맞이해서 이 자리를 갖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왔던 선배님들이 당신들 이야기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후배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리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제 마음대로 정리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션 2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내용이고 또 제가 당시에 활동했던 내용들이어서 토론거리를 방진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광주 문화운동 40년사 내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88년 12월에 극단 토박이에 들어갔고요. 그 전에는 전대국대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강문엽 시절에 활동을 쭉 했었거든요. 같이 함께했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문화운동사에서 보면 한 60년에서 80년 중반 세대까지가 좀 선배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와 저희처럼 저희가 80년 중반 이후부터 한 2000년 세대라고 저는 좀 나눠봤고요. 2000년 이후의 세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그 활동들이 달라지고 성격도 좀 달라지는구나를 좀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봐서 내년에 이런 중심으로 좀 나눠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80년 중반부터 2000년 그 정도 했던 세대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강문엽 시절 88년 창단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서 94년까지 지금의 광주 민회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6년의 시간이 저를 지금까지 버텨오게 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앞서서 나가리 산자였다.
오늘이 보니까 이를테면 제목이 광주문화운동 40주년 해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 문화운동 40주년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걸 과연 문화는 무엇인가부터 좀 원초적이긴 합니다. 짧게 말하면서 오늘의 저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행동과 실천적 행위 모든 재반의 양식들을 다 우리가 문화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물질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 문화, 법률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예술을 중심으로 한 정신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그렇다면 예술은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을 해서 우리는 예술을 매개로 하여 다수의 당대를 살아온 모든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열심히 살았던 게 우리의 문화운동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우리 예술은 어떤 예술이었을까?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일정도 다양하게 교육적 기능도 있고 종교적 기능도 있고 어학적 기능도 있지만 사회적 기능, 즉 예술을 통한 사회적인 시대의 상을 반영을 하여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문화예술운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점에서 그렇다면 왜 오늘이 40주년이냐, 올해가 40주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일부 섹션에서 임만식 선생님과 전명호 선생님 그리고 정민보 여러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궁금했어요. 과연 왜 우리가 2018년도를 문화운동 40주년으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시대 때 1978년도에 이를테면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직적인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건 뭐냐면 78년도에 전남대학교에 민속문화연구회가 탈출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당시 왜 아니 대학에서 생긴 하나의 동아리가 어떻게 문화운동의 기본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당대에서는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대적 변화의 가장 그 변혁운동의 주도 세력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한평고음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속문화연구회와 전남대 연극반이 합해서 이를테면 카톨릭 농민의 연습을 위해서만 공연이 되었던 한평고음화, 이 마당극이 이를테면 오늘 4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면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모두의 전용호 선생님께서 갈릴리에 대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1982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1981년도고요. 제가 갈릴리에 가장 막둥이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0년 5월을 통해서 국회 광대가 해산이 되고 나서 81년도 접어들게 되면 그때 그야말로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 이를테면 우리 사회운동을 태방한 문화운동을 하겠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청년의 선교회라는 기독교 일종의 종교기관이죠. 종교기관의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광대 활동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갈릴리에 합류하게 되고 저 같은 막둥이도 활동 가입하게 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신명이 만들어졌으면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광주 전남 연행운동사에서 놀이배 신명과 극단 토하기와 목포의 극단 갯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르만이 아니라 미술 장르가 마찬가지 모든 문화운동의 모든 장르는 얼추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적 흐름이냐면 80년이란 5.18과 84년도 말에 있었던 유화국면, 87년도 6월 항쟁, 88년 올림픽을 통한 개방화의 물결, 92년도 문민정부 수립, 그리고 2000년도 세계화라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예술운동도 큰 변화를 이렇게 많은 변화와 질곡의 과정을 밟아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놀이배 신명의 경우는 82년도에 위선 연구하니까 오피스
시작이 됐었는데 이러한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계셨던 분들의 평가가 학생운동 진영이 아니었고 외람되지만 80년 5월 당시에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좀 절하되는 걸 제가 목도했습니다. 저는 90년에 그 가톨릭 센터 앞에서 5월 거리군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으로 음악운동과 저는 인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9년에 김원준이라고 하는 선배가 학생회관 뒷골목에서 5월 한 달간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학생회관 부자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노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경찰들고. 그래서 제가 뭐 온몸을 다 던져서 그걸 막았던 게 운동의 인연이었는데 어쨌든 박문옥 선배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강력한 저력자이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다 아시는 뭐 누가 저 금지를 남해를 구할 것인가랄지 직녀에게랄지 목련진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노래 활동들을 지금까지 노래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77년에 대학교에 출연했었다라고 하나 그리고 85 당시에 노래 운동 진행이 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평가 잘라되는 부분들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정리할 때 박문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박문옥 뮤지션 또는 박문옥 운동가에 대한 평가가 좀 냉정하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84년에 또 한 가지 음악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양호 젊은 소리라는 음반에 김원중의 바위선비 실리게 됩니다. 이 노래는 당시 조대 학생이었던 배창희 선배가 만들었고요. 그는 고립된 광주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운동 진영이 아닌 일반 대중을 통해서 광주 5월의 기억과 선전에 저는 대단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0년에 김원중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학생회관 뒷골목에서 혼자 노래 있습니다. 이건 그 이전까지는 80년 5월 행사가 시외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정보기관에 감시도 시켰고 대단히 어목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혼자 한 달간 노래를 했다는 그 평가가 마땅하고 90년부터 이루어졌던 5월 거리 음악회가 지금도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전국의 문화일꾼들이 노래일꾼들이 광주의 5월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무대가 광주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은 지금도 광주에서 노래하고 고해성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리 음악회를 시작했던 김원중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들이 학생운동 진영이 아니었고 80년 5월 당시 그리고 넘어갔던 시절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하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현장에서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원중 선배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통일을 노래하고 있고 두둑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이 운동 진영에서 음악운동뿐만이 아니고 광주 문화운동 진영에서 조금 냉정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경진 선생님 말씀 드립니다. 광주 문화운동 40년을 예술계와 시각문화를 대표해서 깊이 가슴에 새기며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운동, 민족문화운동, 지역문화운동의 그 근원과 뿌리를 자세히 찾아보면 거기엔 당연히 80년 민주항쟁과 87년 9월항쟁, 18월 노동자 대투쟁이 나타납니다. 광주의 문화운동은 1978년 여지풀이 그리고 한국말을 지나서 그 뿌리와 근원이 광주 민주항쟁과 깊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원중의 노래, 정세현 법문 스님의 노래 친구 이런 노래 운동을 활동뿐만이 아니라 홍성감의 가슴 시인 그림들 그리고 5월시 동인의 구구절절한 시들이 그러나 광주의 운동이 어찌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들만의 것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신명과 토박이의 연극 활동도 뺄 수 없는 중요한 고비 그리고 외침이었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문화운동의 역할을 자세히 성찰해 보면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의 문화운동은 그 이후로 각 지역의 문화운동에 훌륭한 사례와 기감이 되어 많은 사례로서 사용이 되었고, 특히 이 공간이 80년 분당쟁을 상징하는 광주의 심장과 같은 요청이라고 하는 점에서 감격합니다. 우리가 이 딛고 일어서야 할 문화운동의 한계를 어떻게 새로운 현실에 적응시키고 문화운동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문화운동 가슴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중심, 질곡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문화운동 만세, 광주 문화운동 40년 만세, 광주 민예총 30년 만세, 그리고 그리운 이름 박효선 동지의 20주기를 함께 추모하며 이 뜻깊은 행사에 같이 있게 되어 가슴 뜨겁고 감격량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토론자로 생각하시는 두 분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가하던 정진모입니다.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아직도 꽁치라고 부르잖아요. 행사는 오늘 이 현장에서 시작되고요. 상설 공연은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기념 행사는 12월 29일 토요일이에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자, 우리 조금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발제자 선생님들께서는 바로바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도 바로바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3부인데요. 조금 토론이 좀 사실은 계속 듣고 있으면 뭔 말인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다이나믹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장감도 좀 팍팍 흐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행사 기획위원장님이신 우리 김동찬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발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은 알아서 10분이지만 꼭 10분을 지키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뭐 당장에 현장에 계시지 않더라도 후배들한테 많은 격려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 사회자로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자, 그리고 바로 사진 찍고 마지막 뒷풀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 준비되셨나요? 네! 목소리 이래가지고 어디 부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님을 위한 행진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 부명에도.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진짜로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대관 문제 때문에 저한테 오정국 씨 모셨습니다. 40주년을 회고하고 전망하는 이 기념 세미나와 더불어서요, 12월까지 계속해서 이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인천하고 광주예요. 인천도 시도를 했어요. 민간인으로 송영길 시장 때. 근데 그 송영길 시장이 자기 측근을 안 쳤는데 그 사람이 좀 개인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횡령, 배임 이런 거 등등해가지고 빵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놓치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바로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시대의 역작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연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 1 광주문화운동 태동과정계 발제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시면 나무 문화의 도시, 아시아 문화의 전당,
있는 광주는 그건 시도도 않고 있어요. 시도도 했죠.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2년 전에 윤장희 시장이 모아서 금동 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금동 쪽에가 그때 당시 황금동 프로팍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동네 쪽에 얻었어요. 왜냐면 그가 집이 집세가 싸가지고. 그때 당시 5월달에 카톨릭 전쟁에서 나오니까 5.18 비디오를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5월 17일 날 광주 동부경찰서 아니고 조사했던 그 사람으로서 그 우리 전영호 선생님께서 원고를 맡기실 때 A4 2장이라고 해서 B로 넘어간 거 4줄 생략하고 어떻게 하든지 A4 2장에다 딱 맞춰갖고 제출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2002년 8월부터 이 문화운동, 음악운동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빼먹은 일들이 사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부터 다루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70년대에는 운동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 운동이나 사회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들을 어떻게 배웠는가 조사를 해보니 사회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또는 학생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에서 선배들로부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잔디나 탈춤반, 흥사단, EYC, YMCA, YWCA, 바이브랜드 뮤직, 들불야학, 싱얼롱아이 이런 데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들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젊은 예수, 노래하는 예수, 우리 승리하리라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는 이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당시에 많이 그 학생 운동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단체로 많이 들어가서 복음성가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작곡된 가곡이나 대중 가요들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빼앗긴 그래도 부르는가 이 노래는 어떤 연극에 포함된 그런 노래죠. 음악 선생님이 작곡했기 때문에 가곡조를 해가지고 있고, 진달래, 그리고 이제 대중가요로서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런 것들은 운동했던 사람들이 재해석해서 불렀던 노래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기의 노래들이 사용되었는데, 김민기가 처음부터 노래 운동을 겨냥하고 작곡한 것은 아니었으나 김민기가 사회를 표현하는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침 이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좋은 이 사회적 노래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김지아를 만나면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이제 운동에 뛰어들면서 사회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운동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는 교육지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그 교육지표 사건에서 이제 한 데모의 현장이 지금 전남대 백도라고 하는 도서관의 한 공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딱 그 음악운동의 현장이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신정일 씨나 문승훈 이분들이 도서관 문을 잠궈놓고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느냐 하고 발표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신영일 씨가 잠깐 쉬는 사이에 문승훈 씨가 이제 노래 가르쳐 주면서 따라 불러봐라. 사실 그때 교육지표 사건이 있고 이럴 때 전남대학은 많이 부글부글 끓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취직시험만 열심히 공부하는, 또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때 이제 백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현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1980년대에 있었던 노래 운동의 현장과 거의 비슷하게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5.18이 있었고, 그때부터 1980년 봄에서부터 학원 자율화 투쟁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7구학번이기 때문에 1980년대 2학년이었거든요.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교육과에 다니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친구가 저를 자꾸 인문대학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박연채 씨 막내 동생이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데리고 가서 이제 현장을 목격을 하고 함께 노래를 배웠었는데 훌라송 또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들이 투사의 노래. 그 투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왜 투사의 노래가 되게 고민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자보를 통해서 이슈는 제기되었고 연설과 연설 사이에 노래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현장이 있었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투사의 노래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내로 진출해가지고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다음에 아리랑 애국가 공소나 훌라송 선구자 같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때 이제 음악 운동이 사실은 이제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모태가 되었던 것이 공장의 불빛이라는 김민기의 노래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장의 불빛 테이프가 광주에 내려왔고 학생들이 이미 그 공장의 불빛 안에 들어있는 노래들을 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18을 지나놓고 내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시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빛의 결혼식이라는 노래극이 만들어질 때는 이 공장의 불빛이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적으로 과거에는 있던 노래가 운동가요로 사용되었다면 목적적으로 민중가요가 양산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진 노래가 1981년 4월에 발표된 그 박지은의 전진가, 그 다음에 1981년에 문승현이 작곡한 5월의 노래 1, 우리가 5월의 노래 2를 주로 많이 불렀죠. 이처럼 근데 5월의 노래 1이 1981년 메아리 출신인 문승현에 의해서 발표가 되어졌고, 그러나 이제 문승현 씨의 노래들은 되게 미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운동가로 불려지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요새 최근에 가장 더 많이 불려지는 노래에 속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구체적으로 음악 운동이 독립돼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노래극이나 비합법 앨범을 통해서 노래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노래들이 뭐냐면 광주에 이제 민중가요가 창작되기 시작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먼저 음악극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광주 출정가 정세연이 작곡한 거죠. 본래 광주 민미역 전 회장님이신 조정태 선생님 모셔서 토론하실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그림 그리는 조정태입니다. 저희가 민해총 관련해서 계속 과거 정리한 얘기만 하고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거 제일 처음에 공감하는 그런 말을 하다 보는데 민해총 모든 분과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각 그 분과들이 분야갈수록 파편화되고 잘 안 만나지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문화센터 협회도 좋고요. 다른 데 YMC 경제단체 폼 같은 데는 하나 그분 전체를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해총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장르가 모여서 한 부분에서 같이 모여있으면 장르도 얼굴 보고 그러면 장르들이 조금 이합 식사같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또 거기 안에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형태로 같이 들어서면 조금 더 옛날을 하지 않겠지만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내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옛날 선배들 말씀하시고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안 보여요. 앞으로 몇 년을 더 갈지 아니면 민해총이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성에 대한 고민들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장르에 묻혀있거나 아니면 자기 개별화되거나 자꾸 현재 아니면 지금 각 장르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술가로서 대중의 눈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도 변하고 그리고 현장성도 있고 그러지만 또 예술 자체의 장르 특성들을 간과할 수 있는 이런 취향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한 39년째 뭐 활동은 안 하지만 같이 관여하고 있고요. 79년에 막 들어가서 탈춤을 여기 계시는 전영호 선배, 윤만식 선배님들과 함께 같이 배웠는데 사실상 그때는 좀 문화가 따로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 있었던 게 아마 전대 탈퇴 아니면 문화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도 없으면서 워낙 그 수요가 많아가지고 79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 전문가로 이렇게 이 가면을 쓰고 강습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YMCA부터 해가지고 안 거친 것이 현재 농민 단체, 이렇게 카톨릭 단체, 기독교 단체, 그리고 또 이 농활 가는 거, 심지어는 이렇게 새해맞이 등산 등반할 때도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참가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때는 굉장히 별로 실력이 없어도 워낙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잘 먹혔어요. 지금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79년도가 유신 말기 때가 돼가지고 아주 가장 아마 격렬했던 시기였고요. 저희가 79년 여름에 양주 별산대라는 인간문화재분들에게 강습을 갔습니다. 여름방학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거기서 전설적으로 이름으로만 들었던 전설이라는 두 분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그때 부활이 치고 있었다는 김선출, 김윤기 선배가 양주 별산대 전수장 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올 때 먼 길을 걸어왔는데 막걸리 한 마리를 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단한 정성이다. 저 정도는 선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요. 양주 별산대를 배우고 와서 2학기 때 그것을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 공연 자체는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화예술 그 컨텐츠를 앞세운 어떤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막았습니다. 공연을 못하게. 심지어 이렇게 그 정보단체에서는 공연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때 저희 1학년이었고 2학년 선배들이 격렬한 토론 때 내가 책임지겠다, 공연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전영호 씨였던 건데 그래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니까 혹시 자기 집에 한복이 있으면 그 한복을 입고 와서 그냥 하자. 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얼굴에다 그리자라고 하고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마침 저는 집에 한복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용용하게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복을 입고 온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좀 이따 나오는 토론자의 이규현 씨하고 김상현 씨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왔는데 학교 정문에서 용복탑 앞에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 잡혀갔어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그때 회사들이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집이 순천인데 제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요. 근데 바로 순천까지 연락하고 그 다음에 왜 한복을 입고 왔느냐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할 말도 없어서 아니 한국 사람이 한복이 제입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규현 씨와 저는 이제 같은 상대였는데 아침에 하여튼 엄청 혼나고 물리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둘이 백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물리대 어느 교수분께 나오셔가지고 가물가물했던 우리 운동사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떠오르면서 구체적으로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저는 광주 40년 문화운동사의 개요를 이제서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소 엉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장르별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 운동사를 정문학 작가의 강주 전남지의 시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 작가의 강주 전남지의 시기로 현재까지 이렇게 네 개로 네 꼭지로 나눠봤습니다. 1987년 6월에 발족해서 지금 올해가
1918년이니까 저희 작가회의도 약 30년에서 조금 1년을 조금 더 지나왔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4꼭지로 5꼭지로 분리해서 나눠졌던 발제는요, 여기 자료적으로 대체해서 토론을 진행하면 어쩔까 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센세이션하게 지금 보니까 따로 그 발제문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용호라고 하고요. 1978년도에 전남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지금 거의 한 40년째 말하자면 문화 운동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아니면 문화예술 그런 어떤 판에서 이제 지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앉아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78년도에 참 그러기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세미나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80년 5월 27일 새벽에 바로 이 무대 뒤쪽이 윤상원 열사가 총으로 맞고 돌아가셨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총을 맞아가지고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눕혀져 있던 그런 현장인데, 또 그런 슬픔이 있던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돼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78년도에 전남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이렇게 캠퍼스를 가는데 빨간 봉사 탈이 그려진 말하자면 탈춤반 신입생 모집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대학은 낭만을 저기서 고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거기 탈춤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를 했습니다. 탈춤 오리엔테이션에 그때가 4월달에 보통 3월달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4월달에 오리엔테이션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대학을 워낙 못해서 삼수로에서 1학년이 됐는데 3학년인들이 말하자면 우리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3학년인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그 친구들이 말하자면 우리 김선주, 김용기 이런 친구들인데, 또 그게 약간 또 건달처럼 나이 들어가고 어쩌그리는 분이 바로 윤만식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렇게 탈춤 배운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문화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발전하게 될 것은 1977년부터 87년까지의 광주 문화운동이 어떻게 출범이 됐는가,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민회총에서 이번 문화운동 40주년을 기획할 때 있어서 올해는 아무튼 40년간의 기억이기 때문에 연표 형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그것을 좀 더 심화시키고 각 장르별 또 각 부문별의 활동했던 흔적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체록하고 또 기록을 모으고 해서 좀 집대성한 작업을 한 2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발제에 맡으신 분들께서 각자 그 분야에 있어서 간략하게 그냥 정리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문장 중심으로 했습니다. 광주의 소위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혹은 90년대까지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마치 우리 70년대 후반에 혹은 80년대 우리 문화운동, 그런 문화운동에 맞으면서 대단히 어떤 신비적인 혹은 대단히 어떤 의욕적인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서 민주화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광주의 우리 광주 전남 하고자 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84년 5공항 말미에 전두환 정권이 유화 정책을 쓰면서 어쨌든 그러한 영향으로 광문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재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주 오려는 운반이 85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방문옥이라고 하는 뮤지엄을 문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광주문화운동 40주년 회고와 전망이고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운동의 태동과 전개가 첫 세션이고요. 그리고 셋 세션은 지역 문화운동의 장르별 활동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토론과 발제. 광주민중문화연구회가 광주민중문화운동 협의회라고 하는 분과 중심 구조에서 소집단 중심의 구조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78년도에) 전남대학교에서 감당할시 아따랐던 사람이 접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고자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선배님들이 빨리 얼른 끝내고 막걸리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는 중이신데요. 네, 토론자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창규와 함께라는 그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5월 관련 우리 유치장에 이제 대기 있는데 5월 관련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20년 정도 접히다 너무 기분 좋아서 안에서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 해오셨던 분이 저기 앉아 계신 오정용 선배님이십니다. 특집 노래를 넣어놓고 이태호 교수님하고 한 문화유적 역사 탐방을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왜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그때 따라간 다음날 저희 오빠가 작곡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 광주에서 기술운동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홍선강 선배님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발제자 선생님들의 발제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광주에서 영화는 역사적 사건과 그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80년 이후에 광주를 재현한다는 것, 영화로 재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왜냐하면 실제 그 사건을 겪었던 분들이 다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영화로 재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게 숙제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왜냐하면 뭐 하나 틀려질까 그때 당시 재현이 잘못될까에 대한 영화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히 공수가 된 어떤 사건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영화운동이라고 하면은 광주 비디오라고 저희가 불리고 있는 광주 비디오들이 어떻게 제작되고 유통되고 배급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이 전국적인 어떤 민주화운동을 일으켜내고 그것이 다시 영화운동과 결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의 독립영화도 사실은 1980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국의 독립영화사에서 이제 5.18을 다룬 영화들이 86년, 87년도에 16mm 필름으로 제작이 되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노동 문제를 다룬다거나 이런 영화들 말고는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실제로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에서 광주 비디오라든가 광주의 어떤 위상들을 다시 의미 부여를 해주면은 우리 광주 독립영화운동, 광주 영화운동의 어떤 역사적인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게 저희 광주 입장에서는 1987년도에 천주교, 아까 정평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정평에서 독일하고 일본에서 방영된 뉴스를 보도됐던 영화 비디오들을 제작 편집해가지고
배포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뭐 고려대라든가 다른 뭐 기독교 단체 쪽에서 뭐 비밀리에 입수해가지고 상영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어떤 광주 피디오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것은 87년이고 그 공간이 카톨릭 센터였다고 합니다. 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여기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과놀이 활동에서 김선출 선생님은 이제 광주 영화판을 만들기 위해서 박관현 열사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다라는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앞에 계신 전용호 선생님은 그런 기억은 없다. 하지만 일과놀이 때 서울대 열라선 연구회, 뭐 한국 독립영화 운동의 어떤 시작이 이쪽 분들이 어쨌든 이쪽 분들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상 그쪽에서 지금 단편 영화 상영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의 기억이 만약에 87년도에는 제가 고향이 순천이라서 순천 YMC 갔더니 그 이하경 선배님이 사무총장으로 계셔가지고 여기서 놀이터 도움자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순천대 같이 해서 순천에 87년 6월 투쟁을 이 도움자리와 순천대 탄퇴에서 해서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던 거고요. 그 순천에 있는 놀이터 제자 토론자 중에서 제일 어린 것 같은데요. 대학 때 탈춤반을 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20주년 문화운동 20주년 행사 때 그 막내 스텝으로 전화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 40주년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선배님들과 이렇게 발전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부분은 광주 영화공사인데요. 예. 사실 광주에서 영화라는 게 이제 필름으로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디오 중심의 어떤 작업 혹은 비디오 중심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의 영화는 항상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재현해내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59년에 제작된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30주년 다룬 영화인데 이것이 실제로 금남로하고 충남로에서 당시 당연히 광주일보라든가 전남여고라는 실제 고등학생들이 엑스트라로 동원돼가지고 촬영된 영화이고요. 이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식화된 역사다 보니까 영화 상영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5.18을 다룬 영화는 5.18 다른 영화 중에서 꽃님이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민속학을 전공하셨고요. 목요사진 회원이시고 동화작가이십니다. 광주전남 작가회의 회원이시고 광주전남 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엄수경 선생님의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 대구공과에서 제3수를 던졌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있었던 그 폴박스 아가씨들이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길 양 사무실을 건너는 길 양 옆을 다 지켜서 있었답니다. 혹시 오게 되면 도망가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서 양쪽에서 그렇게 지켜서 있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 함께 민족예술인들, 민중예술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아서 관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정혁 이사님 오셨습니다. 연수문화재단의 부부이사님이십니다. 김윤기 스님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사 대신에 안녕하세요. 김윤기입니다. 제 이사장 아니고요. 대표이사입니다. 이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제가 이사장 사치모고 다니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관 위원장님께서 참 광주문화운동 40년을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외지에서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 절절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운동 78년도에 전남대학교 민속문화연구회 탈춤부 시작하면서 그 연원을 이렇게 40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저랑 몇 명이 해서
20주년 그 기념 세미나를 전남대학교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30주년 행사는 제 기억에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와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 그리고 이 기념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기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안에 광주 지역의 그런 민족에서도 또는 민중문화운동의 그동안의 성과와 지금 현재를 이렇게 12월 내내 우리가 다시 회고와 우리의 지금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벅차고 뜻깊습니다. 함께 즐기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셔서 우리 40분이 빛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찾아주신 그 79학번인 우리 정진모 씨가 탈춤반에서 그 신명 활동까지 하면서 주로 수납 권한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중심인 것 같아요. 투자로 정리하라고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흐름하게까지만 짚어만 봤습니다. 풍물 운동이 광주 지역에서 비롯된 것을 주요하게 보면은 대학생들의 풍물 활동과 큰 확장이 있었죠. 대학생 풍물회들의. 그리고 광무현 시절에 신령이나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현장 풍물회들을 많이 건설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후로는 지금 민요총의 과정들 그러면서 쭉 그 5.18과 관련해서 풍물회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풍물 운동으로서 자리 잡는 것은 되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초기 과정을 간단히 짚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그 탈춤 부흥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 탈춤이나 마당극의 반주 역할이 가장 컸었죠. 풍물이 주목받지는 못하였었고 행사 앞풀이나 뒤풀이 행사를 시작할 때 길놀이 이 정도가 풍물의 주 역할로서 인식이 되어졌었고 그 과정이 80년대 중반에는 어느 정도 행사 앞부분에 길놀이 하는 게 좀 정착이 되어졌던 걸로. 근데 그런 대부분들은 전대 같은 경우에 탈폐에 의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었고 국회에서 또 마당을 할 때 풍물을 좀 같이 하고 농악반에 약간의 풍물이 있었던 그런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좀 작은 규모의 풍물 활동이 있었는데 86년을 거쳐서 87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대 학생운동이 있었던 중심에서 학생의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각 학생회나 과에서 활동들이 적었었던 그 활동가들이 단대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고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87년 1월 달에 각 단대의 8호학번 중심으로 8호학번들도 일부 있었고 이분들을 그 단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문화회를 건설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탈춤이나 민요, 풍물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그걸 배우 한 달 정도 그 과정들을 거치고 단대 문화회를 만들게 되죠. 이 단대 문화회들이 주로 이제 지속적으로 풍물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87년 신입생을 받아들일 때 풍물패들을 많이 되고 확장이 되어지고 그 풍물패들 활동이 이제 탈폐에서 모든 풍물을 맡아 하던 부분들을 단대 문화패들에게 탈춤 풍물 부분들을 탈폐에서 넘겨주게 되죠. 봄에 있었던 대동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단대 문화패들이 모여서 풍물을 길놀이를 하고 그런 것좀 어떻게 예천보다는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거기 버금가는 그 정도의 어떤 예산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분들이 좀 그런 작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몰라. 어디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공지는 간대요 길